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이틀을 안 뵈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안 뵌 것 같은데. 우리 유연승님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뭐 집에서 비들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네. 어떻게 집에서 아이들하고 복작복작 떼면서 또 네, 지냈겠네요. 맞아요. 네, 정혜승님,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밀린 영상 보고, 네. 그리고 이제 PPT 자료 딸한테 노트북 가져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아, 만들었어요. 이제 발표할 거 준비하시고 계셨군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주말 빼는 그럼 또 할 새가 없으니까. 우리 예은님은,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애들 학원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집 앞에 수변공원이 있어가지고, 네. 신랑이랑 이제 운동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좀 걸었어요. 거기 보면서 비가 네네. 오진 않았나요? 어, 비가 왔다 갔다 하길래, 어, 안 올 때 나가서 한 바퀴씩 걸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음. 진사님은요? 네, 저는 이사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진짜 그렇죠. 예, 거기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언제 이사 가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아이고야, 우리 하고 나서 이사하시네. 그래도 네. 다행이다. 아유, 그 이사를 근데 거의 손도, 네, 네. 저쪽 집이 공사를 좀 해야 돼서, 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원래 바쁠 고민이에요.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그 송도 안에서도 이렇게 자주들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전효리님 너무 오래간만에 화면 키셨네요. 오늘 좀 시간 좀 괜찮으세요? 네, 마이크 좀 잠깐 좀 열어주세요. 네. 오늘은 좀 어때? 시간 좀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하는 게 없어서 화목만 안 됩니다, 시간이. 네. 한목만. 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으네요. 우리 김 회장님, 네, 주말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주말에 엄청 바빴거든요. 네,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일요일 날 새벽 6시에 미국을 갔어요. 어머나, 그랬구나. 아니, 길게 가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캠프식으로 해서 열흘을 갔는데, 네, 그거 짐을 막 챙겨서 보내느라고 바빴고, 또 어, 둘째가 또 프로필 사진 찍는 게 있어서 또 그거 또 데리고 갔다 오느라고 바쁘고, 밀린 강의도 듣고 엄청 바쁘게 보냈어요. 완전 두 아이의 매니저 역할 톡톡히 하셨네요. 그래도 이제 한 해가 저기 외국 나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좀 손이 좀 덜 가겠네요, 그래도. 네, 네. 그래요. 식구가 한 사람 없으면서도, 허전하면서도 일거리가 좀 많이 마음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참. 그래요.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다들, 저기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도 되고, 그 인천은 그래도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저 충청도 이남 쪽엔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고 이렇게 공부도 하시는 것도 또 그 김에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강의가 이제 중반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기 공지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8월 1일 날, 8월 1일 날, 그 1급이 이제 여러분들 말고 바로 다음 주부터 또 1급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선생님들이신데 하루 종일 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하시거든요. 그 대신 일주일 동안 계속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방학했어가지고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못 오시는 분들이 대면에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 날 그분들 몇 분 하고 또 우리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 중에 같이 모여서
보충을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충이라기보다도 그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은 좀 보고 오전에는 또 저희들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은 발표가 다른 게 있어요.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1급의 교원 연수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부족했던 이제 각 학교에서 있었던 사례들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저기 어머니들 못 오시는 분들은 하는데 미리 알려주시고 되도록이면 금요일 날 나왔어서 다른 사람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저기 어머니들끼리 있을 때 하시면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날 못 오시는 분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분 못 오신 저기 금요일 날 못 오신다 했는데 그분은 평일 날 우리 여기 줌으로 잠깐 한 5분 정도 본인이 발표할 거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먼저 저희한테 그 일정을 조절해서 나는 며칠 날 목요일 날 11시 한 30분부터 11시 한 40분까지 하겠다. 그렇게 시간을 좀 정해서 한 5분 정도, 5분 내지 10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금요일 날 다 같이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뇌 기능, 뇌 뉴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뉴런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지금 우리 뇌세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을 만들고 학습,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이 저장되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이제 저희랑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거는 조금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뭐 자세히는 뭐 이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대략 그런 경향 이러이러한 흐름이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여기서 막 아우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요. 막 이래가지고 이걸 약간 중간에 저희가 놓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뉴런이라는 것은 얘기했죠. 뉴런은 이제 크게 말해서 이렇게 세포체가 있고 여기 요 상이 세포체예요. 여기가 세포체. 뉴런이라는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요게 세포체. 세포체는 여기 이제 그 안에 핵이 있죠. 여기가 우리가 DNA, 단백질이 합성되는 보통 여기 이제 우리가 세포 안에 DNA가 있다, 막 이런 얘기는 다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체는 이 뉴런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 힘이 참 좋다, 내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세포가 이 안에 이 세포체가 건강한 거, 이 안에가 건강한 뉴런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힘을 더 힘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포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돌기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수상돌기 뉴런에는 쭉 내려와서 이제 한 줄기 정보를 전달해주는 축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축삭은 정보를 다른 뉴런이나 다른 이제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근육세포라든가 이런 데도 보내는 거죠. 이 뉴런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상돌기는 세포마다 한 10,000개 정도가 있어요. 10,000개 정도의 한 세포에 10,000개 정도가 있으니까
이 전체 이제 축삭은 하나지만 이 수상절기가 만 개라는 얘기는 다른 세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만 개나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800억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다. 우리 뇌에. 근데 이게 800억이냐 1000억이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1000억이나 800억이나 어떤 데는 700억, 780억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수치는 정확히 모르죠, 다. 근데 대략 한 거기 때문에 대개 이제 800에서 1000억 사이에 뇌세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개의 뉴런이 800억 정도가 있다라면 얘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10,000 곱하기 800이에요. 이게 다 연결된다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800조가 넘는 그런 이제 그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은 요것보다 이제 어떤 공부를 좀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축삭돌기를 해서 축삭으로 쫙 내려오면 축삭 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말단. 말단 맨 끝에 내려와서 말단에 이렇게 이제 가지가 있는데 요 말단이 이제 뭐냐 하면 다른 수상돌기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죠. 요거 똑같이 생겼죠. 이건 다른 애예요. 다른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축삭 말단에서 만나요. 그러면 축삭 말단의 그림을 조금 현미경으로 다시 고기만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축삭 말단입니다. 축삭 말단에서 내려와서 요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한 거예요. 요거를 하나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세포체에서 이제 뭔가 이제 자극이 왔겠죠. 자극이 오면 이 세포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신호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른 뉴런한테 전달을 하는 내려오는 거예요. 전달해서 내려오는데 이때 이제 내려올 때 우리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내려와요. 스파크. 그래서 사실은 이 스파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스파크가 우리는 전기 신호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기 신호가 이제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안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쭉 뭔가 자극이 와서 이렇게 뭔가 진동이 이제 뭔가 자극이 오니까 여기 있던 이 소낭이라는 요것들이 다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을 쌌던 세포 이제 어떻게 보면 랑이에요. 주머니예요. 얘가 이제 건드니까 이게 탁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건드는 것도 건드는 양에 따라서 어떤 거나 반응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자극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어떤 건 터질 수 있고 안 터질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게 터지면 여기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쏟아져 내려가요. 쫙 이제 쏟아져 내려가요. 그래서 이 쏟아져 내려가는 요 안에 이제 뭔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 소낭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품이 화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요게 내려가는 요 움직임은 전기예요. 전기고 전기에서 내려온 것이 움직이면서 화학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뇌세포는 우리 인간은 뭐냐 결국은 전기 점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뭐 저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전기 화학적인 신호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요것이 이제
뭐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 여기 안에 뭔가 화학물질이 막 있으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떤 반응이냐면 이 전기 신호가 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이 전기 신호가 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수상돌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이런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얘가 넘어갈 수 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여기서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화학물질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물질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다음 그림에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세포체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쭉 이제 나가서 이제 여기 종단, 말단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요 상태 그냥 우리가 전기 신호가 나가는 요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냥 안정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냥 죽어 있는 건 아니지만 죽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움직임도 없는 거야. 안정된 상태. 우리가 안정됐다라는 거는 뭐 편안하다고 얘기할 수 안정됐다라는 거. 반응이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일시. 그렇지만 죽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상태를 이제 그 누런 신경세포를 봤더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70이에요. 여기가 전압이 마이너스 70. 그리고 바깥에는 보통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의 전류가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 플러스의 차이가 여기 이제 전체 하나하나 봤을 때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의 음의 상태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여기 안정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안정 상태라 그래요. 안정전이. 보통 안전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정정의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호르몬 이제 여기 신경 말달에서 뭔가 막 이렇게 이제 화학 물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얘네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냐면 이 안에는 이제 마이너스에 있었던 것들이 요 막 안으로 이제 마이너스인데 여기 바깥에는 나트륨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바깥에는 나트륨이 있었고 여기는 칼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정 상태에서 그렇게 있다가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옴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 막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안에 내부에 문이 열리는 거야. 세포막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세포막을 열리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흥분을 일으키는 전달 물질도 있고 억제를 일으키는 전달 물질도 나오는데 그 물질들이 나옴에 따라서 얘네들이 변화가 일어나 그 안에가. 그러면 그 변화가 딱 일어나면 여기 있었던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일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면 이제 막 들어오게 있어요. 플러스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막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보면 그 안에서 다시 막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막 안에서 여기서 또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이너스만 있다가 저쪽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막 되면서 다시 여기 있었던 칼륨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칼륨이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나가고 막 이런 작업이 막 이러면서 이 안에 뉴런들이 이 안에 이제 전기 신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그 뉴런의 내부에 정보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안정전이에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우리가 보통 활동전이라 그래요. 활동이 일어나고 활동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신호가 전달되면 다시 원래 안전전이로 돌아가는 그 일련의 활동들이 이 세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에 쉽게 영에서 그냥 없어져요. 소멸돼요. 이게 내가 역지값을 못 넘긴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해도 또 못하고 또 못하고 하는데 내가 반복으로 계속 여기를 두들기게 되면 얘가 자기 역치에서 한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거를 열어줘 버리는 거야. 수용체를. 열어주면 내가 그 자리에 커지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요게 다 기억의 흔적들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학설이 또 뭐가 있냐면 실제 이제 이게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국소적 전달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국소적 전달이라는 것은 한 뉴런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화라는 것들은 내가 전화를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1대1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국소적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런과 뉴런의 전달이에요. 이제 뉴런과 뉴런의 단일 뉴런과의 전달이지만 실제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 뉴런도 내가 혼자 동시에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면 동시에 한 개의 뉴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수십 개, 수백 개, 수억 개의 뉴런들이 같이 움직여져요. 같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동시에 수백 명의 시청자가 테레비에서 전달되는 방송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시냅스를 하는 게 뉴런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것을 보내는 때 혼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이 이제 시냅스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자극을 줬는데 그 자극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자극들도 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보면 우리가 실제 이 감정 같은 경우도 별거 아닌 자극을 하나 받았는데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대1의 극소적 전달도 있지만 시냅스라는 거는 하나의 전달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뉴런들이 같이 움직여지면서 어떤 자극이 오면 같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극이라는 거는 뭐 긍정적 학습적 자극도 있고 부정적 자극도 여러 있는데 뭐 경험도 있고 이것을 더 키워드리는 것, 긍정적으로 키워주는 것들이 우리 스냅스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져야지만 인지 강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 인지 강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많이들 물어보는데 인지 강도를 높이려면 뭔가 자극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외부로부터 뭔가 자극이 들어오고 뭔가 그 자극이라는 거는 내가 오감을 통해서 뭔가 습득되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게 늘어나지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극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교육이 있는 거고 학교가 있는 거고 또 가정 교육이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냅스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NMB의 수용체의 문이 자주 열리면 누구나 기억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주 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이 안과 밖이 밖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70이라는 거는 무의 개념이 아니고 없을 무가 아니라 이 안에 안정전이라는 것은 이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뇌는 공의 상태, 공하고 무는 좀 약간 다르죠.
공이라는 것 자체는 담을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면 탐험할수록 그것은 다 내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공이고, 무라는 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800억에서 곱하기 만 개, 그러니까 그 시냅스화 되는 수 있는 것들이 한 800조, 뭐 몇백 조가 되는데, 그 상태를 쓰지 않으면 공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공의 상태로 있는, 그냥 공의 상태에 있는 암흑 같은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뉴런 중에서는 암흑 뉴런이 더 많아요. 쓰지 않는 뉴런. 그러나 그 뉴런을 누군가 그 뉴런을 계속 탐험하면 탐험할수록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주로 이제 뉴런을 우주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라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우주로서 내가 인천에서만 내가 생활을 했다. 내가 인천에서만 지냈다. 그러면 인천만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인천을 넘어서 뭐 어떤 경험을 해서 부산을 가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하려다 보면 내가 가지 않은 곳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은 다 공의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없는 건 아니야. 있지만 내 건 아니죠.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뇌도 똑같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떤 기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돼. 그러면 그 세계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에서 내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어느 세계로 나갔다 그러면, 나간 사람하고 안 나간 사람은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세계는, 이 안에 그려진 세계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냐. 그게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이 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이나 세계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뭐 하지 못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책을 통해서 많이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듯이 많이 여기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이렇게 탐험해서 그 공의 세계에서 내가 이런 어떤 기억의 세계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무한하다는 거죠, 사람은. 정말 무한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특히 더 많이 무한하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체력도 딸리고, 또 뭐 앞으로 얼마나 살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안에 지금 거의 뭐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까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수많은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의 기회가 너무 많다. 많은 경험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경험에서 아주 그 긍정적인 이런 경험을 해주면서 아이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의 세계가 더 많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뭐 하나님이 뭐 이제 사람을 이제 만들었을 때 뭐 본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럼 그 형상이라는 게 뭘까? 그 외형적인 현상일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얼굴만 그렇게 똑같을 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신과 똑같이 만들었을 건데,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신이 돼야 되는데 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불교든 뭐든 간에 이제 뇌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장애가 뭐냐. 그 장애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업보.
하고 기독교에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뭐 신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죄라는 거, 업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고통, 그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내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 내 세계를 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로우면 사람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세상을 달가나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실제 아이들이 더 많이 개발될 수 있고 더 많이 확장될 수 있고 지금 공예 세계 안에서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 뇌세포로 다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는 뭐냐면 걔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근심, 걱정, 초조함, 그다음에 불규칙한 어떤 그 생활 또 관계에 대한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얘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장을 해주고 풀어주면 충분히 우리가 늘 이제 수많은 뇌세포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누런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도, 늘 보지만, 이 누런과 누런의 신경세포들은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를 지금 유지하게 만들기도 하고 미래를 나가게 만들죠. 그게 우리의 뇌 세포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 내가 어디랑 손을 잡고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내나? 어떤 거에 반응하냐? 내가 어떤 자극을 받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쪽에 뉴런들이 같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마다 100여 개의 뇌세포들이 같이 움직여서 협용을 해서 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씩 뭐가 일어나지는 거 그런 협업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한 하나의 어떤 것이 학습이 들어와서 자극이 오면 그 라인에 기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포 속에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메모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내 세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연결된 뉴런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다 여기 안에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뇌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내용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활동 정리가 일어나면 그다음에 계속 이게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그 전기 신호가 전기적 활동이 쭉 좀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고요. 여기 안에서 또 하나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요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뉴런이란 말이에요. 이제 뇌세포에 뇌세포가 섬유질이에요. 섬유질 같이 작은 그 라인 섬유질인데 요거를 확대해서 그린 거죠. 그런데 이 섬유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전열체가 피복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 피복이 돼 있는 거죠. 피복이 돼 있는데 요 피복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열체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전열체로 쌓여 있는 거를 우리가 수초라고 해요. 이 수초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인지 강도를 얘기했어요. 인지 강도는 아까 이렇게 스파이널이라는 거
이제 내 스파인이 이렇게 있던 스파인이 인지 강도의 역할을 한다면 인지 속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했잖아. 인지 속도. 속도가 안 난다. 그러면 이 속도를 일으키는 거는 뭐냐면 이 수초화가 속도를 일으키는 거야. 이 수초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다면 전선에 피복이 이렇게 쌓여서 다른 이제 그 전선을 제가 이제 그린다면 요게 이제 요 안에 전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건 피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피복이에요. 그러면 이 전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잘 흐르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세포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수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초화가 이루어져서 이 전기 활동이 잘 전달되도록 정보가 전달되도록 도와주는데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다 메꾼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우리 인체의 신비한 적이죠. 이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그래요.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랑비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랑비의 결절인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전기 신호를 이렇게 갈 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보면 이렇게 불빛이 쫙 가잖아요. 그 불빛이 가는데 실제 그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곳이 요 안에 수초와 간격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초와 수초 사이에 벼있는 그 작은 틈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파크가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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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뛰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이렇게 낭비의 결절이 있음으로 해서 이 속력이 훨씬 더 빨리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파크가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뭐 팍팍팍팍 튀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피복이 감기면 피복이 쌓인 것은 수초화라고 그 사이에 피복이 갇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낭비의 결절이라는데 이 실제로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 낭비의 결절에서 일어나고 이 낭비의 결절이 있는 이유는 조금 더 이 전류가 빨리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초화랑 낭비의 결절은 어떻게 하면 이 속도,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초화가 잘 발달된 아이일수록 또 발달된 사람일수록 기억력도 좋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 수초화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엉킴 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이 수초화 과정에서 엉켜가지고 이 수초화를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치매인데요. 실제로 이제 낭비의 결절, 그다음에 수초화는 인지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판을 이제 그려낸 그런 판들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기억에는 하나의 장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뭔가 스토리들이 다 있더라는 게 있죠. 이 안에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발견을 못해서 뿐이지 실제로 내 부위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그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뉴런에 대해서 냈고 이거는 뭐 여기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이제 지난번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에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의 그 운동 이건 이제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앞에 있는 바나나를 딱 집으려고 할 때 이 집으려는 그
하는 그 운동을 하나 할 때에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감각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아, 저거를 집어야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앞에 있는 바나나를 보고 내가 집는 그 행위를 할 내 과정에 일어나는 그 뇌의 피질들의 움직임이죠. 다 이게 다 그 피질의 움직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운동까지 출력이 돼서 180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초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니까 0.18 안에 우리는 벌써 저 바나나를 먹어야겠구나 하고 딱 짓는다는 얘기예요. 원숭이의 시각 입력에서 운동 출력까지 과정이 불과 0.1초 안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질 때 그냥 우리는 너무나 반복적인 거라서 그냥 이루어지지만 그 사이에 지내했던 이 눈의 망막으로부터 우리 대뇌피질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 저 바나나를 먹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다시 너가 그걸 집어라고 해가지고 척수까지 내려와서 척수에서 손가락 신경까지 가는 1차 운동 피질까지 나오는 과정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림은 뭐냐? 앞에 있는 그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거,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거, 혀로 뭔가 감각이 들어오고 체감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형감을 갖고 소리를 듣고 시각 피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다 이제 통해서 이제 시상으로 가죠. 시상에서 감각이 이제 감각이 모여지는 것이고 그 감각이 모여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 여기 보면 체감각 피질이라는 데로 올라가. 이건 다 대뇌 피질이에요. 대뇌 피질로 올라가서 대뇌 피질이면 체감각 피질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감각과 운동 피질이거든요. 감각과 운동 피질에서 우리가 이제 행동하게 하는 그 일련의 체감각 피질에 관련된 이 코스를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맡고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시상을 통해서 각 대뇌피질로 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여기서 이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후각피질.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코만은 직접 시상을 가지 않고 후각피질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는 여기로 가요. 코는 후각피질이라고 오토팩토리 커텍스라는 그 전전두엽 밑에 이제 코 바로 밑에 있는 곳으로 직접 가버려요. 그래서 눈이나 혀나 체감각, 평형감, 소리 이런 것들은 다 시상을 통해서 가지만 코는 굉장히 먼저 직접 간다. 그래서 코가 굉장히 원시적인 감각이 굉장히 원시적인 감각. 그래서 인간이 원시적일 때는 후각이 발달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 후각은 쇠퇴해지고 우리는 오히려 시각이 더 발달하게 된 그런 동물이 되죠. 근데 아직도 포유류 동물들은 후각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 데리고 나가면 애들은 갈 때마다 그냥 쿵쿵대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오줌 좀 놓고 저희 가다 또 오줌 놓고 그거 왜냐 후각으로 다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찾아오는 거죠. 코로 오는 거죠. 되게 희한한 게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키우는 개들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요즘은 연구 대상으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대요. 너무 야생적이지가 않고 사람하고 좀 비슷해 얘네들이 점점 우리랑 살다 보니까. 그런데 야생적인 그 개들 풀러서 이제 길렀던 개들을 보면 완전히 후각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개들도 그래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 단독주택인데도
자동차 냄새를 제 자동차인지 다른 사람 자동차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같은 단독주택이 옆집 차도 오고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차 올 땐 짖질 않아요. 근데 제 차만 오는 게 좀 냄새가 맡을 정도에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내가 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굉장히 후각이 발달을 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내 그림이 좀 달라졌죠,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내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냥 이거 다 알 필요 없고요. 1번부터 15번 정도의 그거를 썼는데 이 중에서 다 알 필요 없어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뇌를 그리는 것이 다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량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나야 돼요. 1번이 내량이에요. 내량이 이쪽에 해당되죠. 내량이 이렇게 여기 안에가 내량이 있어요. 요 정도 내량이 있는데 내량은 잔해운해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연결돼 있는 거고 전대생하는 요쪽이 대상해라는 것이 요쪽이에요. 대상해는 이 감정의 내하고 대뇌피질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대상해라는 건 벨트라는 뜻의 그 대상해예요. 그 다음에 전교료는 A씨라고. 이건 다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내하체, 유두체는 시상하부 쪽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해마 옆에 있어서 해마와 전두엽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유두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고 이거는 다 알 필요 없고요. 예를 들면 송가체 정도는 아셔도 돼요. 송가체는 여기서 송가체 이거 다 알려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송가체는 여기 정도 있는데 이 송가체는 저기예요. 그 멜라토닌이 나오는 데가 송가체예요. 송가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이 송가체가 좀 부실해져 가지고 그 수면 장애들이 많이 생기죠. 멜라토닌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있죠. 흑색질, 올리브핵, 유두, 피게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 알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익숙한 이런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하나 것들은 그냥 이거 원래 여러분들 거기 없었던 거 제가 그냥 지난번 1급에는 안 넣었던 거를 제가 놓았어요. 그냥 이 정도 오른쪽에 나온 것들 정도는 그냥 좀 참고로 두시라고 하고 이 시계라는 게 여기 시계가 뭐냐 이런 거는 시계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시계는 청각과 이게 이제 시계라는 거는 그 상고하고라고 있어요. 그거의 경계가 시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상고하고는 눈하고 귀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 감각이 들어오면 눈하고 귀가 감각이 청각하고 시각이 들어오면 시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걸쳐가는 곳이에요.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좀 여러분들.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아셔야 돼서 요거는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는 조금 공부를 좀 할게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저랑 다른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것 때문에 요런 거를 보라고 이제 참고로 이해하기 좋게 해서 한 거예요. 자, 요 그림하고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다시 시각 자극에서 손운동 출력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여기 거는 뭐냐면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눈이 아까 시각에서 원숭이가 바나나 봤을 때 시각이 감각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각이 되게 중요하고 감각이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면 우리 뇌에서 뭔가 이제 움직임이 뭐가 이렇게 막 뭔가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막 작동을 하겠죠. 얘가 막 종합 판단을 해요. 종합 판단해서 그래 저 바나나를 오늘 아까 안 먹었으니까 먹어야지 라고 하면 운동 출력이 정보를 보내는데 운동 정보를 할 때 누구한테 가냐면 중추신경으로 가는 거예요.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이거든요. 척수 쪽으로 가가지고 이 척수에서 이제 정보를 보내서 말초신경이나 이런 애들이 손이 하는 역할, 손하게 가서 야 저거를 잡아라 라는 그 운동 정보를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럼 눈으로 지금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좀 있으면 이제 커피 마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하나 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커피 잔을 들고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감각으로 커피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감각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커피 잔을 따라서 커피를 한 잔 마시잖아요. 손을 들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감각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감각이 들어오면 다시 우리는 쭉 판단해서 중추신경계를 거쳐서 운동 정보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감각이 들어와서 감각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들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손과 발, 표정 이걸 통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표정도 다 출력이에요. 다 운동 출력이에요. 이런 것들. 내가 그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주는 운동 출력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이건 그림이 되게 지금 복잡해 보잖아요. 되게 복잡한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똑같아요. 자, 뭐냐면 여기서 그냥 촉각 수영 여기 촉각 이것도 촉각이에요. 촉각 수영계가 여기서 딱 뭐가 건들면 우리 척수로 해서 이게 이제 감각이 들어가면 우리 척수로 해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게 딱 닿는 수가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알아서 우리는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갔다 왔는지 몰라. 이거 그냥 닿는 순간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 닿는 순간 우리는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닿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통각을 알고 온도를 알고 이런 것들지 다 금방 아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뉴런이 빠르기가 그 뉴런의 빠르기가 1000분의 1초 정도의 촉각을 가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늦게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제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따르잖아. 나는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을 하나 보겠어요. 우리는 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저 밑에서 발가락으로부터 해서 뇌까지 가는 데가 보통 그 키가 내가 180m인 사람일 경우 그다음에 150m일 사람일 경우 이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가는 그 뉴런의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뉴런의 그 가는 시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 거의 차이 없이 딱 누르면서 아픈 걸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동물 중에서 이 머리가 굉장히 기린이 있잖아요. 기린은 우리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쫙 올라갔잖아요. 머리가 뇌가 저 끝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린의 머리하고 저 발끝까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길이는 그 보통 한 4m 정도 되는 기린이 큰 거는 한 4m 정도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기린이
내가 지나가다가 돌뿌리가 딱 있을 때 기린은 그 돌뿌리를 알아차려서 피해가잖아요. 그 얘기는 그 누런이 그만큼까지 감각을 빨리 보내줬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감각이 그 정도로 빠르지 않다면 기린은 아마 발뿌리에 멋져서 피해가지 못하게 그냥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누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우리의 다시 운동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 안에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요거를 지금 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둘째 시간에는 이제 지금 뇌를 너무 많이 하니까 뇌가 아플 거야. 지금 새로운 적이라서 둘째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상담하고 연결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잠깐 10분 동안 쉰 다음에